자, 2022년 12월 6일 복귀 방송을 시작합니다. 종합주가 지수가 또 나락으로 떨어졌습니다. 이번 주 목요일까지는 좀 상당히 어려운 주식시장이 연속이 될 가능성도 있는데, 대외적인 악재들이 좀 많은 것 같아요. 긴축 재정 찾고, 그러면서 미국 시장이 좀 하락으로 마감한 영향도 좀 있는 것 같고요. 뭐 전반적으로 뭐 우리나라 주식시장에 금리 말고 특별히 뭐 횡령 배임이나 이런 것들도 많이 나오는 것 같고요. 위축이 됐죠. 그 건설 경기부터 시작을 해서 자금 경색이 왔다는 그런 뉴스나 이런 것들도 많고 문 닫는 데도 많고 그래서 그런지 모르겠는데 일단은 현금화하는 부분들이 상당히 많은 것 같고요. 뭐 전반적으로 주식시장이 이렇게 딱히 좋은 흐름으로 이어지지는 않는 것 같습니다. 자, 지금 아침장 시작을 했고요. 9시 땡땡이 시작을 했고, 상한가 발췌한 종목들 쭉 보고 있는데, 일단은 그 종목들 거래 대금으로 봤을 때, 제일 먼저 상승하는 부분이 있는 종목들이 한국정보통신이에요. 한국정보통신. 아침에 시작을 하자마자 한국정보통신이 7%대 상승을 하면서 슈팅을 했고, 자, 그 다음에 거래대금이 많은 게 실리콘 투자하고, 유니멀트리즈하고 양지사, 그런 부분들, 슈팅을 하고 있네요. 자, 그래서 9시 땡땡이 지나가고 있고요. 일단은 아침장에 바로 매수를 하지 않을 생각입니다. 가급적이면 조금 시간이 경과한 다음에 매수를 하려고 하고요. 아침장에 한국정보통신, 동부건설, 실리콘 투자 뭐 이런 것들이 상승을 하고 있고요. 실리콘2도 마찬가지인데 지금 딱 언저리에 대량 거래, 최근에 장대 거래량의 종가에서 머물러져 있는데 여기를 강력하게 좀 돌파를 해주면 상당히 큰 슈팅으로 가져갈 수 있겠는데 전고점 돌파 후에 전고점이라는 부분은 이렇게 보면은 쭉 어제의 눌림목 구간을 쉽게 돌파를 해서 상승 구간으로 가고 있는 그런 위치에 있기 때문에 상당히 괜찮은 흐름으로 이어지고 있는 것 같습니다. 일단은 아침장이 그런 방식으로 슈팅을 하고 있는 것 같고요. 한국정보통신이 오늘 기염을 토했죠. 자, 한국정보통신도 마찬가지로 그 전에 상한가 갔던 종목들을 모아놨는데 오늘 슈팅을 하는 것 같습니다. 실리콘2도 슈팅을 하네요. 일단은 전고점을 돌파를 하는 부분이 있는데 이 부분이 좀 상당히 걸려서 이런 종목들은 상승하기가 조금 걸림돌도 되고 그럽니다. 이렇게 매물대가 상당히 큰 매물대가 있기 때문에 그래서 여기서 만약에 크게 슈팅을 하지 못하면 상당히 애로사항이 생길 가능성이 있다. 자, 아침장에 지수가 잠깐 반짝했다가 하락을 했는데 기관성 매물은 뭐 이게 기관이 매집을 하는데 요 부분이 상당히 걸립니다. 아침부터 팔아제 끼고 있는 외국인. 그래서 오늘은 또 양매도가 또 나왔습니다. 자, 그래서 지켜보고 있는데 일단은 이런 걸 가지고 공부를 좀 해야 될 것 같아요. 여러 가지 매매 행태를 보고 판단을 해야 되는데 딱 그림으로 그냥 객관적으로 판단을 했을 때 실리콘 투자는 이렇게 최근 거래량, 장대 거래량의 종가에서 쉽게 슈팅을 하지 못하고 조금 힘들게 위아래를 윗꼬리가 잡혀 있는 부분이 그런 부분인 것 같습니다. 일단은 아직까지는 큰 슈팅을 하지 못하고 위에서 누르는 압력이 상당히 강하기 때문에 이게 양봉이 아닐 수도 있기 때문에 조금 조심히 들어갈 부분이 있고 이 부분을 강하게 치고 올라가서 전고점을 한 20거래봉 이상의 전고점을 쉽게 돌파를 해서 2,600원을 강하게 돌파를 하면 상한가에도 안착이 될 가능성이 있죠. 자, 오늘의 이슈 종목은 한국정보통신인데 아까 6%대까지 내려왔다가 다시 또 9%, 10%대까지 상승을 하는 걸 보면 그림이 좀 달라요. 한국정보통신하고 실리콘투자하고 그런 부분들이 상당히 그림이 달라요. 자, 이 부분 한번 보세요. 한국정보통신하고 실리콘투자하고 상당히 그림이 다르죠. 자, 한국정보통신은 언뜻 봤을 때 상당히 갭이 뜨고 상승을 하는 이런 부분들
위에로 이렇게 상승하는 부분들이 있는 종목들은 조금 한번 매수를 해볼 만하고, 정고점 투자 방식에서 첫 봉 이후로 그 다음 봉이 이렇게 밑으로 내려가는 방식은 V자 반등을 확인을 한 다음에 들어가시는 게 좋다라고 말씀을 해드렸는데, 그런 부분들을 한번 투자를 확인을 해볼 필요가 있죠. 지금 보면 첫 봉 이후로 음봉 떨어지고 있는데, 이 음봉에서 그 다음 봉이 V자를 하고 있는지 그런 부분들을 확인을 하고 들어가셔야 된다는 거 잊지 마시길 바라고요. 이게 정답이 아닐 수는 있습니다. 자, 유니온 머티리얼이나 서한이나 이런 부분들도 괜찮은 흐름으로 아침장에는 이어가고 있네요. 대성 하이텍이나 이런 부분들. 자, 유니온 머티리얼스 같은 경우에는 상승하기에는 이 앞에 상당한 매물대가 있기 때문에 이런 부분들은 정고점을 밑에서 위로 상승을 했어도 조금 상승하기가 주저스러운 물량들이 상당히 많이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매수하기가 상당히 좀 부담스럽죠. 그래서 매수를 해도 그림을 한번 여러 종류의 그림을 볼 수가 있는데, 실리콘2나 유니온 머티리얼이나 한국정보통신이나 이런 종목들을 쭉 보면 매물대가 있고 없고의 차이가 상당히 있다. 슈팅을 한번 했다가 내려오는 종목이라 할지라도 그런 부분들이 상당히 좀 다르더라고요. 보니까 이런 종목들은 매물대가 상당히 많아서 슈팅하기가 좀 어렵다라고 판단이 되어지고요. 올라가려고 해도 상당히 매물대가 이렇게 포진이 되어 있기 때문에 상당히 힘들게 포진이 되는 그런 부분이다. 자, 넥스트칩 어떻습니까? 최근에 요런 거래량을 다 돌파를 해가면서 만약에 요거 8,750원만 돌파를 해주면 강한 시세가 올 가능성이 있죠. 그래서 8,570원대에서 줍줍을 하는 거죠. 여기가 방금 제가 매수했던 가격이 아침 첫 봉 음봉을 만든 후로 그 다음 봉이 전고점을 돌파를 할 때 매수를 했어요. 자, 여기서 치고 올라가서 8,750원인 전전 고점 한 20일 전에 고점을 돌파를 해주면 강력한 시세로 슈팅을 하겠죠. 슈팅을 하겠는데 이 8,750원을 돌파를 하지 못하면 이 종목은 또 쭉쭉 흘러내릴 수밖에 없는 거죠. 왜 그러냐면 그건 매물대이기 때문에. 이게 지금 최대 거래량의 종가의 점점인데, 이 점점이를 돌파를 했다는 얘기는 매물대를 소화해 가는 그런 과정을 거칠 것이다 라고 신호를 보내주는 것 같아요. 근데 여기 보시면 이 부분 8,750원 위에 상방 8,800원쯤 되는 것 같아요. 8,800원과 지금의 8,530원 사이에 상당히 큰 매물대가 존재를 하기 때문에 이 부분을 강력하게 돌파를 하지 못하면 이 종목은 시세의 흐름이 안 나타날 가능성이 크다라고 판단이 되어집니다. 그리고 제가 말씀을 한번 드렸던 부분인데, 지수가 아무리 이렇게 출렁거리는 부분이 있어도 한 놈만, 외국인은 줄창 이렇게 팔아제끼고 있어요. 아침부터 이렇게 한 놈이라도 줄창 팔아제끼고 있는 이런 부분들이 있으면, 조금 이렇게 출렁거리는 그런 놈들이 있으면 그런 놈들을 조금 유심히 관찰을 해보시라는 얘기입니다. 끝까지 들고 가시지 말고 이렇게 아침부터 이렇게 외국인들의 강력한 매도가 계속 쏟아지고 있으면 지수도 상승하기가 상당히 부담스러운 부분이 있다. 지수가 부담스럽다는 얘기는 대형주나 이렇게 조금 코스피에 지장을 초래하는 종목들이 상당히 하락할 가능성이 있고, 이렇게 하락을 해서 시황적인 문제에서 하락하는 분위기가 연출이 되면 추가적인 하락이 계속 오다 보면 외국인도 팔고 기관도 팔고 계속 팔아제끼는 사람들만 있으면 주식이 상승할 수가 없다. 그래서 이런 부분들 상한가를 아무리 가려고 했던 종목들도 일단은 매물대가 계속 나올 수밖에 없다. 시장이 침체가 되면 전반적으로 하락할 가능성밖에 없기 때문에 가급적이면 아침장에 매매를 해서 수익을 보는 구조로 가져가고 있는 부분이 있으면 일찍 차익 실현을 하시라고 권장을 해드리고 싶습니다. 이게 맞을 수는 없어요. 제 생각이니까.
하지만 오늘도 보면 계속적으로 시장의 흐름을 보게 되면 지수가 아무리 이렇게 올라갈지라도 이렇게 한 놈 외국인의 이 직접적인 아침부터 계속 팔아제끼죠. 아침부터 계속 팔아제끼는 놈이 한 놈이라도 있으면 상당히 상승의 부담을 느껴서 지수도 결국은 이렇게 상승을 한번 하려고 하는 거지. 이게 다 기관이 매매를 해서 끌어올리는 그런 스타일인데, 기관도 외국인의 매도 폭탄이 떨어지면 계속 올릴 수가 없죠. 결국은 기관도 같이 매도를 하게 되면 결국은 지수까지도 폭락을 하는 오늘 같은 장이 연출이 될 가능성이 있어 보입니다. 자, 그래서 오늘은 넥스트 칩이라는 종목을 매수를 했고요. 위치상으로 봤을 때는 전고점을 돌파를 할 때 매수를 한 부분이 있는데, 이 종목이 전고점을 돌파를 해서 강력한 시세로 이렇게 슈팅을 했으면 이 종목이 크게 가서 저기 한 20봉 정도의 고점인 8,800원대를 돌파를 하면 좋은데, 그렇게 하지 못하고 일단은 전고점 아래로, 어제 고점 아래로 이렇게 역부위로 하락을 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매도는 하지 않았습니다. 이유는 특별한 이유는 없고요. 눌림목 구간, 여기 눌림목 구간인 여기 8,350원, 8,350원이 마지노선이었고, 요 마지노선을 최대의 콘크리트 지지선으로 보고 있는 중입니다. 지금은 이 콘크리트 지지선에서 여기를 V자 반등을 하거나 아니면 여기서 내려오지 않고 다시 V자 반등을 하게 되면 시세의 흐름이 올 가능성이 있어 보였기 때문에 일단은 홀딩을 하고 있는 구조고요. 여기 보시면 일단은 도지형으로 강력한 음봉보다는 도지형으로 이루어져 있다는 것은 아직까지는 위아래의 힘이 팽팽하다고 생각을 해서 홀딩을 해봤습니다. 이게 오늘따라 제가 얘기 드리는 대로 그냥 살짝 맞았을 뿐이지, 이게 저도 매매를 할 때 보면 정신이 하나도 없고 이렇게 마이너스가 찍히면 눈이 휙 돌아가죠. 뇌동 매매가 시작이 되는 겁니다. 하지만 가급적이면 뇌동을 하지 않으려고 노력을 하는 부분이 계속 연습적으로 증가를 했으면 좋겠다는 생각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일단은 한 60봉 정도의 분봉상으로 한 60봉 정도의 봉 이상으로 지지라인을 형성을 하고 있는 부분이 있어서 손실 구간이긴 하지만 일단은 지켜보고 있는 중입니다. 자, 외국인의 매도 폭탄이 약간 주춤을 하고 있죠. 기관성 매물은 아직까지는 밑으로 내리꽂지는 않고 있는 상황이고, 종합주가 지수가 V자 반등을 해서 상승을 했었는데 다시 꺾어지는 부분이 좀 있는 것 같고요. 자, 지금 말씀드리는 가운데 역부위 N자형 돛대형 상승, 제가 좋아하는 돛대형 상승 패턴을 보이고 있는데, 실제적으로 돛대형 상승 패턴의 흐름이 연출이 되는지 한번 지켜보려고 한번 홀딩을 하고 있는 상황이고요. 전문가들이 말하는 부분이 어떤 부분이냐면, 자, 여기 이 부분 호가의 매도의 호가들이 살짝 없어지면서 여기 매수 호가의 잔량들이 쌓이고 이렇게 차곡차곡 칸을 비우지 않고 계속적으로 쌓이고 있는 모습이 보면 상승을 하는 신호탄이다. 그렇게 말씀을 많이들 하시더라고요. 그래서 8,490원이 지금 107주죠. 107주인데 여기를 다시 채워서 계속 올라가면서 요 매수의 물량을 계속 채워가는 그런 부분들이 있으면 이 종목은 상승을 할 가능성이 높다. 보면 8,490원에 8,000주가 채워지고 그 다음에 8,500원에 이렇게 다시 또 채워지는 부분, 8,510원에 다시 또 채워지고 이렇게 위로 채워지면서 충분히 탄탄하게 이게 호가를 채워가는 부분이 있으면 충분히 슈팅을 할 가능성이 있다라고 판단이 되어진다고 말씀을 하시더라고요. 그게 확실히 이게 매매를 하다 보면 그런 부분들이 맞는지 안 맞는지 확인을 한번 해볼 필요가 있습니다. 자, 8,540원의 물량이 채워지고 그 다음에 8,550원에 다시 물량이 채워지고
자, 8,570원의 물량을 잡아먹으려고 가고 있는데 8,560원에 다시 물량이 채워지는 부분, 이런 부분들이 증가를 해야 된다는 얘기죠. 자, 지금도 보면 8,550원에 500주가 있었는데 560원에 다시 물량이 채워졌다가 8,550원에 또 다시 물량이 채워지고 8,560원에 있는 물량을 싹쓸이 해가면서 한 단계 업그레이드 하면서 1,200주가 다시 챙겨지고, 그러면서 8,570원을 돌파를 하면서 여기 보시면 4,000주가 또 8,570원을 돌파를 하면서 물량이 채워졌습니다. 그럼 8,580원을 돌파를 하면서 다시 또 8,580원에 지지가 되는지, 자, 지지가 되죠. 이렇게 지지가 되고 있습니다. 이런 방식으로 한 땀 한 땀 위로 채곡채곡 채워지는 방식이 있는 이런 종목들은 슈팅을 할 가능성이 있다. 8,600원을 또 잡아 먹으면서 바로 8,600원에 또 물량이 채워지죠. 이런 식으로 8,610원도 물량을 잡아먹으면서 바로 8,610원의 물량을 다시 채워지는 부분이 있으면 이 종목은 슈팅을 한다. 이렇게 해서 제가 매도를 하고도 슈팅은 계속 되어 오고 있는데요. 제가 이제 매도를 한 이유는 요놈의 시간이 문제인데 이제 나가야 되기 때문에 저는 어쩔 수가 없는데, 자, 매도를 한 이유는 단순히 뭐 시간 때문에 그랬는데, 방금도 말씀해 드렸듯이 이 호가들이 한 땀 한 땀 위에서 잡아 먹으면서 8,610원에 있는 물량을 다 털어먹고, 그 다음에 이 밑에 호가가 채워지는 게 중요한 것 같아요. 이 밑에 8,610원에 물량을 털어먹었을 때, 그때 다시 매수 호가에 8,610원이 채워지면서 이렇게 물량들이 순차적으로 한 땀 한 땀 채워지면서 상승을 하는, 지지를 해가면서 상승을 하면 이 종목은 상승을 하는 뭐 그런 흐름의 신호가 되는 것 같다. 이렇게 한번 오늘은 호가에 대해서 상세하게 한번 확인을 해가면서 정리를 한번 해봤습니다. 하지만 종합주가 지수가 이렇게 상승을 하는 와중에 외국인 놈들은 계속적으로 아침부터 지금 팔고 있어요. 아침부터 계속 이렇게 팔고 있다. 외국인 놈들이 아침부터 이렇게 한 번도 V자 반등을 하지 않고 아침부터 이렇게 냅다 팔아제낄 때는 그날의 지수가 아무리 이렇게 V자 반등을 할지라도 다시 추락할 가능성이 높다라고 한번 판단이 되어집니다. 그래서 요즘 목요일까지 아마 선물 옵션 만기일 때문에 그런지 주식시장이 상당히 출렁출렁하고 있는데, 아니면 경기 침체나 뭐 이런 부분들, 미국이 그런 부분들이 다시 금리 상승이나 이런 부분들, 그 부분들이 다시 증가를 하기 때문에 다우나 나스닥이 큰 폭으로 하락하는 부분들과 함께 연동되어지는지 모르겠는데, 환율도 한 30원 막 이상이 올라버리고 60원 올랐나요? 하여튼 엄청나게 출렁출렁하는 부분들이 있는데, 이게 잘 보면 이렇게 아침부터 신호가 보인다 이거죠. 여기서 만약에 V자 반등을 하면 외국인 애들이 다시 바닥을 다지고 V자 반등을 할 때 같이 어떤 종목을 매수를 하더라도 해야 되지 않나 싶기도 합니다. 이제 장중이기 때문에 저는 그렇게 하지를 못하는데, 요 0783 요 차트를 내려놓고 아침에 지수 상승에 관계없이 외국인들의 포지션이 아침부터 계속 팔아 제끼면 조금 매수를 중지하시고, 외국인 놈들이 V자 반등을 해서 어느 정도 확인이 되면 그때부터 어떤 뭐 단타 매매를 해도, 아니면 수익 매매의 종목을 모아가는 게 조금 낫지 않을까 싶어요. 물론 매매 법칙에 100%는 없는데, 제가 어제도 말씀해 드렸듯이 여러 가지 데이터를 다 지운 이유도 이런 부분들을 단순하게 매매를 하고 싶어서 그렇게 지웠습니다. 자, 그래서 오늘은 넥스트칩이라는 종목을 그렇게 매매를 했는데, 이따가 복귀 방송 이어 붙이면서 정말로 여기 8,800원대
여기를 못 찍고 하락을 했는지 그런 부분들을 한번 확인을 해볼게요. 그리고 오늘은 상한가 발췌 종목 중에 한국정보통신이 아침장부터 6%대에서 지금 현재 9시 15분 현재 됐는데 14.9%까지 상승을 했습니다. 자, 이렇게 어떤 종목들을 특성이 있는 종목들을 모아놓고 아무것도 데이터를 보지 않고 그런 종목들만 가지고 투자를 해도 충분히 수익 구조가 된다 이거예요. 한번 여러분들 말한 거 한번 잘 검토를 해서 한번 연습 삼아서 한번 해보시기 바랍니다. 자, 오늘은 이 종목 넥스트라는 종목을 매매를 했고요. 이렇게 보면 와, 제가 팔고 그 다음에 8,790원까지 갔었네요. 아까 제가 말씀을 해드렸듯이 이 종목이 강력한 시세로 8,800원, 8,800원을 돌파를 해서 강하게 시세의 흐름으로 돌파를 하면 충분히 신고가로 이렇게 상승할 수 있는 모티브가 되는데 그렇게 못하면 충분히 흘러내릴 것이다 라고 했는데 정말로 그렇게 됐습니다. 그래서 저는 이제 아침장에 여기가 전고가를 돌파를 할 때 이 부분인데 이 종목이 시세의 흐름이 전고가를 1차적으로 돌파를 했는데 전고가를 두 번 돌파를 하더니 강력하게 20일 신고가 아니 20일 고가를 돌파를 하는 시도를 했어요. 이게 나름대로 차트도 이제 믿으면 차트를 믿는다고 해서 죽은 차트라고 해서 뭐라고 하시는 분들이 상당히 있는데 이게 나름대로 매물대와 관계된 부분이 있어서 어느 정도 맞을 수도 있어요. 가만 보면 그런 것 같습니다. 그래서 여러 가지 신호를 만들어서 그렇게 투자를 하신 분들이 다 그런 부분들이 있는 겁니다. 그래서 신호가 안 맞다? 이거는 아닌 것 같습니다. 신호는 신호일 뿐이다? 이것도 아닌 것 같아요. 신호는 참조할 수 있는 만큼 참조를 해야 된다. 왜 이게 참조할 수 있는 만큼 참조를 해야 되는지 지금 나타나잖아요. 요 부분은 전일 고가를 돌파를 할 때 매수를 했고 전일 고가를 두 번 돌파를 하니까 20일 전에 신고가를 돌파를 했잖아요. 돌파를 했는데 20일 전에 신고가를 위에로 슈팅하면서 돌파를 못하니까 흘러내리잖아요. 이게 나름대로의 법칙처럼 이렇게 매매가 이루어지는 것 같다. 그렇기 때문에 차트를 무시하지는 마시고 참조를 해가면서 한번 검토를 한번 해보시기 바랍니다. 오늘도 오늘은 0.21% 수익 보고 정리를 했고요. 보수적인 접근이 좀 필요해서 이렇게 오늘은 스윙 종목을 한 두 종목 더 줍줍을 했고요. 보면은 추가적으로 한 네 종목 정도 사가지고 오늘은 뭐 또 요만큼 7,000원 수익 보고 또 다시 플러스로 가고 있는데 또 한번 연구를 해볼 필요가 있는 것 같습니다. 자, 일단은 12월은 단타 투자도 처음 시작할 때 엄청 투들어 맞아서 3일 연속 수익을 보더라도 이렇게 첫날부터 투들어 맞은 부분이 있어서 이렇게 다시 아직까지도 마이너스인데 이제 시작이니까요. 충분히 메꿀 수 있는지 한번 지켜보도록 하겠습니다. 일단은 오늘은 넥스트 칩이라는 종목을 매수를 해서 똑같이 전고점 돌파를 하는 매매를 한 겁니다. 다른 거 없습니다. 만약에 제가 전고점 돌파 매매를 하지 않고 상한가 발췌 종목 중에 한국정보통신을 매매를 하려고 했는데 그거를 매매를 했으면 엄청나게 수익을 했겠죠. 자, 그래서 여러 가지 종목을 발췌를 해놓고 아침장에 잘 보고 있다가 거래대금이 폭발적으로 증가하는 한번 볼게요. 한국정보통신 이게 보시면 상한가 발췌 종목 중에 한 70, 80 종목이 있는데 그 중에 거래대금 제일 1등이었던 것이 한국정보통신이었는데 아침장에 이렇게 거래량이 폭발적으로 증가를 하는 이런 종목들이 결국은 다시 이렇게 N자형 슈팅을 해도 결국은 상한가 근처까지 이렇게 슈팅을 하더라. 결국은 끼 있는 종목은 결국은 급등을 했다가 내려올지언정 결국은 급등을 하더라. 이 끼 있는 종목이 뭐냐면 상한가를 보내는 놈들은 이 상한가를 보내는 놈들이 바로 세력이기 때문에 결국은 상한가를 한 번씩 갔던 종목들은 바로 세력 종목이다. 이 세력 종목을 가지고 단타를 치면
그래도 성공 확률이 증가를 한다. 그런 부분이 있는 것 같습니다. 일단은. 자, 그래서 잘 보시고, 선취매를 하는 것보다 추세의 흐름을 잘 지켜보시다가 그렇게 매매를 하는 것도 괜찮은 흐름으로 이어질 수 있는 가능성이 좀 있다. 오늘 실리콘 투자 한번 볼게요. 실리콘 투자는 아침장에 거래대금 상위 중에 한 3위 정도의 랭킹이 되어 있었는데 3위에 랭킹이 되어 있어도 이 종목이 아침장에 한 요쯤에서 슈팅을 하고 있었는데 2% 3%에서 슈팅을 하다가 그래도 한 1, 2% 정도 수익을 보고 슈팅을 했는데 상한가 같은 종목들이 슈팅을 할 때는 거래대금이 엄청나게 터지니까 그런 부분들이 이렇게 거래량에 표시가 되는 것 같아요. 그래서 첫 봉의 거래량을 돌파를 하는 그 다음 봉의 거래량이 돌파를 하면서 슈팅을 이렇게 위에로 하게 되면 그 종목은 좀 크게 가는 것 같다라고 생각이 되어집니다. 그래서 오늘도 안전한 매매를 하셨길 바라고 내일도 안전한 매매를 계속적으로 이어갔으면 좋겠다는 생각입니다. 자, 요즘은 들쑥날쑥 어려운 장이기 때문에 여러분들 안전한 매매 하시고요. 앞으로는 더 열심히 매매를 해서 마이너스를 복구를 할 수 있는 그런 제가 될 수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자, 오늘도 들어주셔서 대단히 감사합니다.